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화 막시즘에 대해서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여러분들에게 교육용으로 이렇게 생성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금액이 생기는 줄 알지만 아직도 숫자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자료를 찾아서 입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료를 여기다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올릴 때에 AI에서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PDF 자료들을 다 뽑아서 하는 것은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저쪽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교육용으로 쓰는 거니까 많은 연구와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슈퍼책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많은 좋은 자료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문화 막시즘,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가치가 자유라는 것이었죠. 근데 자유의 가치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문화를 침투해 들어가서 이제 이 자유의 가치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있는 한 이 자유라는 것을 깨트릴 수가 없다. 공산주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서서히 침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문화 막시즘의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 성혁명,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모든 문화 막시즘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문화 막시즘이 문화계에 침투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반기독교 문화로 바꿔놓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이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성향을 띠고 나오는 것이 이제 문화 막시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화 막시즘을 다르게 말하면 마르크스주의, 네오 막시즘, 그래서 신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문화 막시즘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상을 개조하는 방법으로 문화 막시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째로는 비판 이론을 가지게 되죠. 비판 이론.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 기존에 존재하던 기준과 사실에 대해 무조건 이의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시간이 계속 이어서 한국의 문화 막시즘이 어디까지 정복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기준과 사실에 대해서 무조건 의외로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화 막시즘의 사상 개조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것들이요 거의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게 문화 막시즘에서 우리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파헤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줄 테니까 관심 있게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백인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디언들을 죽였다.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다. 신은 죽었다. 또는 전통적인 성의 개념을 해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하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한 그 모든 사실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젊은이들이 쇠뇌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 젊은이들이 이 좌성향을 띠고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비판 이론에 젖어든 영화,
그리고 음악, 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가정과 기독교적 문화를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도 지금 이런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에 의해서 교회까지 파고 들어간 이 WCC, 이게 처음에 근본적으로 나온 게 FCC라고 하는 그 스탈린에 의해서 이게 KGB 요원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이게 발각되니까 WCC로 바뀌고, 그다가 이제 그 아류인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NCCK, 그리고 지금 WE에도 사실은 WCC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WCC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약 30~40%가 다 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타락시키는 건가. 영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공산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 진지전이 구축해 들어가면서 나온 게 뭐죠? 이 영국에서 일어난 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지 이 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역사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왜 원숭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단계적으로 안 나오냐 말이야. 원숭이로 있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툭 튀어나와요. 그럼 왜 그때 한 번으로 끝났나요? 왜 그게 진화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지금은 안 나타날까요? 이게 기독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게 바로 문화 막시즘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국에서 나온 게 뭐죠? 다윈의 진화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들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산업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제창을 한 거잖아요. 노동자들에 의해서 분명히 공산화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오. 교회인 잔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사람들이 나눔과 그리고 사랑의 정신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그 혁명, 피해 혁명 하나 없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공산주의가 여기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힘을 못 쓰는데, 이 칼 마르크스주의가 여기서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나온 게 안토니오 그람시의 문화적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진지전을 구축하는데, 그 진지전에 구축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온 게 뭡니까?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한 거다. 그래서 성경의 무어소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등장한 게 뭡니까? 성서 비평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이라는 게 나오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창세기의 창조로는 그 당시에 흘렀던 바벨론의 하나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삼국사기에 단군의 신화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신화 얘기야. 성경은 다 짜깁기 한 거야. 그리고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성경에 거기 지역에 있는 거 다 하나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서 고등비평이 나오면서부터 지금의 그 역사가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유럽에 가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무너져 가지고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론 문화를 갖다 놓은 거야. 이건 누구의 글을 갖다 붙여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걸 교육받고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 있는 문서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제1문서, P문서, 2문서 뭐 이런 문서서를 주장하면서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그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20년을 넘게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목차하고 껍데기만 남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자,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없잖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다 진지전이 구축돼서 신학교도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목사들이 이런 거에 젖어져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큰 교회를 갖다 보니까 WCC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NCCK에 가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WE에 로잔대에 이런 데 다 무너져 가지고 이게 다 뭐냐면 문화적인 그런 그 막시즘의 교계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파시즘의 이 대중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종교계까지 넘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강력하게 주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가서는 제너럴 웰페어입니다. 웰페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너럴 웰페어라는 건 공공복지입니다. 공공복지.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증진을 도모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기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들이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준다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보니까 완전 그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국가가 개인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개인을 국가가 다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집어넣는 게 제너럴 웰페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인식해서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도록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조례와 법을 다 개정을 하게 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나의 지금 연구하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농지위원회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농지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팔래도 농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 내가 살려고 해도 거기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농지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지에 원지가 있는데 대장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가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법을 바꿔놨더라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내막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조사를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서도 보면 수많은 조례와 법을 잘 개정해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국가를 의존해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가가 전체주의자들이 정경유착과 뇌물 그 다음에 협잡 등으로 권력을 잡고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지금 국회 야당의 국회 대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경기도지사 할 때에 지역화폐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지역화폐. 그 지역화폐는 뭐냐? 이 지역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어야 돼요. 그 운영사가 뭐냐면 코나아이라는 그런 운영사를 만들었더라고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 25억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그랬어요. 이재명이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1,000만 명에게만 나눠줘도 우리나라 25만 원씩 1,000만 명만 나눠준다고 해도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이거를요 자기가 갖다가
코나이에다가 이걸 입금을 시킵니다. 1,000만 명, 경기도니까 경기도만 1,000만이라고 그럴 때 이걸 받아서 국가에서 받아서 25만 원씩 1,000만만 돼도 그 경기도는 1,000만이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이자가 월 0.5%예요. 0.5%. 그러면 2달만 여기서 보관하고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얼마의 소득이 생기는지 아세요? 250억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을 만들어서 현찰 주는 거 아니잖아요. 25만 원 상품권을 준다고요. 그 상품권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써요. 그럼 썼는데 내가 23만 원어치를 쓰고 2만 원이 남고 거슬리지를 못합니다. 그걸 낙전이라고 그래요.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요, 1만 원씩만 남는다고 합시다. 1만 원. 1만 원만 남는데 그게 1,000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 쓰고 남은 낙전이라고 그러죠. 그 낙전이. 그러면 그게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이 1,000억은 누가 가지고 가죠? 바로 코나아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 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취했는지 이거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게 특검을 해야 돼. 특검. 이재명을 불러다 놓고요. 이거 특검 해봐야 돼요. 코나아이에 대해서 한번 특검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이 제너럴 웰페어라는 공공복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에 국민들을 거지근성을 갖게 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요즘에도 실직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일하다가 막 행패 부려서 해고당하게 해서 퇴직, 자기가 이제 그 실직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이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공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거지근성을 만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가면 세 번째 가서 보면 양성성이 있는데, 양성성이라는 건 이제 자웅동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 사람 안에 남성의 특성이 있고 여성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식물에는 암수 수수가, 이 식물 안에는 암수 한 쌍 안에 이게 서로 이렇게 암수 수술이 있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 거기서 착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걸 악용을 해서 전통적인 남녀의 성을 혼란시켜서 이제 젠더 문화를 만드는 거죠. 동성애를 이제 성 정체성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기독교의 가치를 파괴시켜서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보면 내 안에 남성 여성이 있으니까 네가 여성으로 가고 싶으면 여성으로 가고 남성으로 가고 남성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 딱 구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조사해도 내 안에 남성 여성 분자가 같이 있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버지를 가부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통제적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아버지라는 남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부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통제적이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심하고 걱정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중성으로 살아라. 어머니 아버지 하지 말고 중성으로 살아. 이게 다 가정 파괴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은 따분하고 숨이 막히는 곳이다. 부모는 꼴불견이다. 결국 이혼은 정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통적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 여자가, 남자가 없이 여자가 혼자 애를 거느리면요, 뭐가 나오냐면 가정의 자녀 교육비가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실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 교육비가 안 나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가정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문화 막시즘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입법하는 사람들도 수많은 기독교인이 들어갔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이 숨어있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일 TV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이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어디 가도 뭐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상 개조 방법으로는 네 번째 가서 뭐냐면 빵과 서커스예요. 빵과 서커스. 무슨 얘기냐면 이 대중의 불만과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오락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이 빵과 서커스를 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시민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시민 우면화. 시민 우민화.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주고 재밌는 오락에 참여하게 하고 이런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기원전 2세기 때 로마 제국의 소맥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맥법. 17세 이상의 로마 시민들에게는 30kg의 빵을 공짜로 줘요. 그뿐 아니라 저들이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을 저들에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있고 즐길 거가 막 국가서 주니까 와 좋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한눈 팔고 있을 때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상권 그 진흥 상임이사 그다음에 코나이 지역화폐 운영자 이 사람을 박모모 씨로 이 이재명이가 만들어 놓고 국민 혈세를 다 빨아먹도록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나중에 그 코나이에 중국 지사까지 만들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들고 지역에 돈을 주자고 하는 건데 무슨 여기에 중국 지사를 만듭니까?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장동 사업을 하고 백현동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제가 보기에는 코나아이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보내서 그러면 이 돈이 돈 세탁이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지역화폐로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면 이걸 다시 교환을 해줘가지고 돈 세탁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의 비밀 경찰이라고는 동방명주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재명이 때. 경기도에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수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국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사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조사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언론들은 왜 이런 걸 안 다루는 겁니까?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것이 문화 막시즘이 다 경제계까지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이 돈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다 뿌려가지고 아니 그 대장동 누가 그러잖아요. 그 돈은 저수지였다고 다 감춰놨다. 유동규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이게 돈 세탁이 되느냐? 아 이거 저도 알고 있는데 코나아이 이걸 통해서 중국의 지사도 만들고 그 박모 씨라고 하는 박땡땡 이런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 아 이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잡아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사상 개조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뭐가 나냐면 무력 행사를 하라. 무기 사용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서 무력을 사용하도록 조장하는 거죠. 반대 집회나 시위, 범죄 등의 무력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질서를 파괴하게 하는 거죠. 혼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그런 거죠. 이태원 사건 같은 것도 결국에 가서는 저들이 무슨 또 기념관을 짓는다고 2천억 모금을 하는데 1,000억 가까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자 이걸 할 때는 아니 도대체 우리 보수 우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알려면 이승만 기념관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광화문에 가보면 전부 다 국만 있잖아요. 왕시대 것만 있잖아요. 근현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현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됐든 잘못됐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 1,000만 명이 지금 천억 우리가 그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현재 들어온 게 164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들은 잘못된 걸 위해서 좌파들은 저렇게 돈을 모으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고 우파의 세력들은 아니 1,000만이 10,000원씩만 내면 그 1,000억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냐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정 안 되면 저라도 이거 조직해서 이 이승만 기념관을 짓고 있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모금운동을 해야 되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기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저들이 무력도 사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한다는 거죠. 포퓰리즘을 위해서 시중의 가치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가 부채를 막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 화폐를 하자고 그렇게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포퓰리즘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유럽, 미국, 한국에 정착한 문화 막시즘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미 정착이 되어져서 문화 막시즘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학자들이 문화 막시즘 유럽에서 거의 빠져나와서 미국을 타락시킨 그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를 파괴시킨 그 정신이 한국에 이미 정착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 한국 사회에 등장한 동성애, 젠더, 다문화주의 등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이 바로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요. 결국에 국내 최고의 지식인들이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에 이제 이게 함몰되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 편에 보면 니영이 여러분 알잖아요. 이분들이 좌파의 은사라고 불러요. 백낙청 이 사람이 좌파의 신이라고 불려요. 신영복 좌파의 스승이라고 불려지죠. 처음처럼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좌파의 스승이에요. 이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백낙청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탄핵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다. 박근혜 하나로 이제 탄핵당한 걸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백낙청 씨가 이런 지령을 내립니다. 탄핵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퇴진으로 가자. 그래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지금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 내로 뭐 하자. 이게요 다 좌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사상적인 거예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시대를 똑바로 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막시 국내 최고의 지식인들이 정신적 사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의 지식인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분들이 한국에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 막시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하나 했는데 인권위원회 또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보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전교조와 우리 학교의 거짓된 가짜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을 공익제보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고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피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재판을 받아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도 거짓된 걸 들어요. 이게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여기 국가위원회는 정부의 차별금지법을 이행을 촉구한다고요. 2001년도에 인권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국, 일본이 동성애 옹호 작업을 했어요. 인권교육만 저들이 20년 동안 한다고 하면서 결국엔 뭔지 아시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고요. 동성성관계 처벌 균형법 폐지하고요.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거 이거 괜찮다. 이런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UN 인권위원회 공고사항이라 하면서 이걸 준수해야 된다. 이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강하게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파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부터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권익위원회 권익위원장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서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만나 뵙고 내가 사실적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더 나를 압박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웃기는 짓들을 해요. 거짓된 걸 알려줘도 거짓된 걸 몰라요. 법적으로 다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국가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좀 정신 차리라고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바뀌었으면 당신들의 인사이었으면 잘못된 것을 공부해서 좀 이런 걸 밝혀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당신들 바로잡으라고 보내준 거 아닙니까? 자리나 차지하고 앉았고 권력이나 쥐고 있으라고 권익위원장에 인권위원장에 앉혀준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에 일어났던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라고요. 왜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젊은이들의 교육계에 만연한 문화막시즘이에요. 교육계에 가보면 홍대, 이태원동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게이 축바가 축제, 게이 축제, 그 다음에 게이 바, 퀴어 축제, 서울, 대구 등에서 전국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그림들 보세요. 학생 인권조례 이거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학생 인권조례가 이게요. 지금 학생 인권조례 이거 붕괴시키고 막 이거 하라 그랬더니 이제는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이제는 이게 스며들어서 학교 조례로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파헤쳐 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교육에서 지금 다 병들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나라는 뭐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의당 소수당 진보당이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소수정당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저들에게 표를 얻어서 세 석 가져가고 두 석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저들이 국가에 완전히 문화막시즘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야권의 추진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서 나 공산주의 싫어요 하면은 이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다 징벌적 손해배상 벌금까지 막 두들겨 맞는 거라고. 1000명이 말이죠. 1000명이 고발을 했다. 난 그 말을 듣고 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데 나는 기독교에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왜 구원이 없냐. 나 수치를 느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러면 이거에 대해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단체로 고발하는 건 최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 1000명이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그렇게 되면 목사들이 설교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교회가 말이야 WEN에 유치하려고 동성애법을 이용해 먹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되겠냐고. 교회도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판단도 못하고 있고 무슨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입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아니 우리 힘이 모자면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허다못해 광화문이 지금 싸워주고 있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한국을 보면 지금 이 문화막시즘이 다 먹혀버린 거라고요. 결론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름을 바꿔서 문화막시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고 나왔어요. 이제 싸워야 됩니다. 문화라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 영어도 JSA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왜곡되고 있어요. 왜곡되고 있어. 잘못된 사상교육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 후대들에게 무장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장학일 TV에서 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큰 소리도 치고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문화막시즘이 얼마만큼 침범했고 병들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